15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바보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15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데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시어머니께서 예민하게 주무시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냄비를 올려놓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암호화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에구, 또 며느리가 뭘 태우는 건 아니겠지?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셨네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 찌개 끓이고 있어요. 일부러 말을 더듬습니다. 15년간 연습한 연기죠. 제대로 하고 있어? 어제도 국이 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께서 제 옆으로 다가와 냄비를 들여다보십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 7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시죠. 네, 조심할게요. 고개를 숙입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냄비 속 끓는 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 안경. 사실 도수도 없는 가짜인데 15년간 제 얼굴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식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보십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이죠. 감시하듯 지켜보시다가 제가 뭔가 실수하길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 시선. 수진아, 김치 어디 뒀어? 아, 냉장고요. 냉장고 어디? 위칸? 아래칸? 제대로 말을 해야지. 아, 아래칸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십니다. 그 한숨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힙니다. 정말이지 매일 아침 이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참아야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7시 30분 남편 민수가 일어납니다. 여보, 아침 됐어? 온화한 목소리입니다. 45세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 남편.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죠. 비록 제 진짜 모습을 모르지만요. 응. 조금만 기다려. 수진아, 밥 좀 빨리 차려. 아들이 회사 가야 한다니까. 시어머니의 재촉에 저는 서둘러 밥그릇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발에 걸려 휘청거리는 척하며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에구, 또 왜 이렇게 덤벙대는 거야? 죄송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괜찮아, 여보. 천천히 해. 아들아, 넌 왜 맨날 며느리 편만 들어? 저러니까 발전이 없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저러죠. 식사가 시작됩니다. 조용한 식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엄마, 나 학교 가요. 15살 딸 지우가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묶은 머리. 똑똑하고 예쁜 우리 딸이죠. 지우야, 아침 먹고 가. 제가 말을 걸자 지우가 저를 힐끗 쳐다봅니다. 그 눈빛.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섞인 그 시선. 아니에요. 친구랑 편의점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바빠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닫힙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제부턴가 지우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싫은 거겠죠. 말 더듬고 눈치 없는 엄마가 창피한 거겠죠. 저 애도 참. 엄마를 안 닮아서 다행이지 뭐.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숟가락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숙일 뿐이죠. 엄마,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지우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누굴 닮았는지. 말끝을 흐리시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안 닮았다는 거죠.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밥을 떠먹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고 싶지만 어머니 앞에선 늘 그러듯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 남편. 8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민수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유일한 위로죠, 저에게. 그리고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습니다.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수진아, 오늘 대청소 해야지.
벌써 일주일 넘었어. 네, 알겠어요. 제대로 해. 어제 봤더니 장롱 위에 먼지 수북하던데. 도대체 청소를 하긴 하는 거야?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TV를 켜십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서 중간중간 저를 지켜보시죠. 제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시는 겁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거실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좀 서투른 척 놓치는 부분이 있는 척 하면서요. 아이고, 거기도 닦아야지. 눈은 어디 달고 다니는 거야? 아, 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문득 15년 전이 떠오릅니다. 국정원 해외파 특수요원 교육을 받던 시절. 테러 조직 침투 훈련 7개 국어 실시간 번역 근접 전투 기술.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이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정오가 되자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을 보니 문자 메시지 하나. 겉으로는 보험 광고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암호를 읽어냅니다. 긴급 소집. 오후 2시. 장소 A.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급 소집이라면 뭔가 큰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님. 왜? 제가.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친정 엄마가 아프시대요. 거짓말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5년 전 돌아가셨죠. 하지만 이런 핑계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나갔다 왔잖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참나. 맨날 자리를 비우네. 며느리가 집을 지켜야지 어디 그렇게 나돌아다니는 게 어딨어? 죄송해요. 빨리 다녀올게요. 빨리 다녀와. 저녁은 차려놔야 하는 거 알지? 네.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두꺼운 안경 그리고 늘 메고 다니는 낡은 가방. 그 안에는 일반 주부가 가질 법한 물건들이 들어있지만 가방 밑창 비밀 수납 공간엔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골목을 돌아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자 저는 안경을 벗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안경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선글라스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 미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번 환승하고 2번 역을 바꾸고 15년간 완벽하게 익힌 루트입니다. 오후 1시 50분 서울 외곽의 한 폐건물 지하.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국정원 대테러센터 요원들이죠. 한수진 요원 도착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더듬거림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수진 왔어? 강태윤 팀장이 저를 맞이합니다. 48세 15년간 제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상사죠. 긴급 소집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북한 영계 조직 붉은 매 움직임 포착됐어. 타겟은? 팀장이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봅니다. 당신 가족이야.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5년 전 당신이 와해시킨 조직 잔당들이 복수를 계획 중이야. 남편 박민수 씨를 타겟으로 잡았어. 손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15년 전. 제가 중동에서 테러 조직을 소탕했을 때 그들의 리더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민수와 결혼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니. 가족들은 모르죠? 당연합니다. 철저히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계속 숨겨야 해. 내가 요원인 걸 알면 그들은 더 위험한 방법을 쓸 거야. 알겠습니다. 당분간 가족 경호를 강화하겠어. 하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야 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오후 5시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오니? 몇 시야? 죄송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어떻대? 약 타드리고 왔어요. 에휴. 들어와. 저녁은 뭐 할 건데? 금방 할게요. 수수한 옷에 두꺼운 안경을 쓴 바보 며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민수를 노린다. 부엌에 서서 감자를 깎는데 손이 떨립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분노 때문이죠. 감히 내 가족을. 수진아, 왜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저녁 준비 안 하고. 네, 지금 할게요.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합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피곤하지? 오늘 회의가 길었어. 근데 여보, 낮에 어디 갔다 왔어? 순간 긴장합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하죠. 응. 친정 엄마 병원에. 또? 많이 편찮으셔? 응. 괜찮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아줍니다. 따뜻한 손이죠. 이 손을, 이 사람을 절대 다치게 할 순 없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빠, 나 다음 주에 학예회 있어. 지우가 말합니다. 그래? 아빠 꼭 갈게. 할머니도 오시면 좋겠어요. 친구 할머니들도 다 오신대요. 그럼 할머니도 가야지. 우리 손녀 멋진 모습 봐야지.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지우 앞에선 늘 저러시죠. 엄마는 오지 마. 지우가 저를 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가 놀라서 묻습니다. 엄마가 오면. 친구들이 또. 말끝을 흐리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엄마가 오면 창피하다는 거죠. 괜찮아. 엄마는 집에 있을게. 제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힙니다. 지우야, 엄마한테 사과해. 아들아, 괜찮아. 며느리도 이해한다잖아. 시어머니께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며 작은 한숨을 쉬죠. 그 한숨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압니다. 내가 좀 더 나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라는 뜻이겠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 타겟 조직 이번 주 내 움직임 예상. 최고 경계 태세 유지. 저는 눈물을 닦고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갑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골목에 수상한 차량 하나가 보입니다. 예리한 눈빛으로 차량 번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시작됐구나. 15년간 숨겨왔던 진짜 제 모습이 곧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국정원 배지를 꺼내 한참을 바라봅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배지. 15년 만에 다시 볼 날이 올까요? 옆에서 민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서둘러 배지를 다시 숨기고 침대로 돌아갑니다. 민수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당신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당신이 날 바보 며느리로 알든 무능한 아내로 알든 상관없어. 당신이 안전하다면.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 이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지우의 학예회입니다. 딸이 날 거부했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경계할 겁니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학예회 당일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밝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둡기만 하죠. 지우야, 오늘 학예회지? 할머니랑 아빠가 같이 갈게. 식탁에서 민수가 딸에게 말합니다. 응. 이 시의 시작이야. 늦지 마.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쁜데? 그 웃음 속에 제 자리는 없습니다. 수진아, 너는 집에서 저녁 준비나 해놔. 시어머니께서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십니다. 네, 알겠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을 경계해야 해. 팀장님 말로는 학교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아침 8시 지우가 학교로 떠납니다. 할머니, 아빠 꼭 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 손녀 응원하러 꼭 갈게.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저편에 어제 봤던 그 검은색 차량이 또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움직이고 있어.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께서 TV를 보시는 틈을 타서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소형 통신기를 꺼냅니다. 귓속에 쏙 들어가는 크기죠. 팀장님, 수진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수진, 상황 악화됐어. 학교 주변에 최소 3명 포착. 오늘 움직일 가능성 높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가족들이 학교에 갑니다. 이시 학예회. 알고 있어. 우리 팀도 배치할게. 하지만 넌 신분 노출되면 안 돼. 거리 유지해. 하지만 제 가족이. 수진, 명령이야. 거리 유지. 우리가 처리할게. 통신이 끊깁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15년간 요원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건 처음입니다. 내 가족이 위험한데. 나는 바보 며느리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니. 오전 10시 시어머니께서 외출 준비를 하십니다. 수진아,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점심은 알아서 먹고. 네, 다녀오세요. 저녁은 꼭 제대로 준비해놔. 오늘 학예회 끝나고 지우 친구 엄마들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거든. 심장이 철렁합니다. 네? 지우가 친구들 집에 초대받기만 하고 우리는 한 번도 초대 안 했잖아. 오늘 할머니가 한번 초대해 보려고. 아? 네. 그러니까 집 정리 잘해놓고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해. 망신당하지 말고.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시어머니께서 나가시고 저는 혼자 남습니다. 이시 학예회. 그 전에 학교 주변을 확인해야 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다릅니다. 가방 속에 비상용 장비를 더 챙깁니다. 오전 11시 30분 집을 나섭니다. 골목에 검은 차량이 사라져 있습니다. 더 불길한 신호죠. 이미 움직였어. 지하철을 타고 학교 근처로 향합니다. 새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며 주변을 경계합니다. 학교 정문 앞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학교를 관찰합니다. 오후 1시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시어머니와 민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민수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소를 띤 얼굴들. 평온해 보이네.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것을 포착합니다. 정문 왼쪽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하나. 후문 근처 신문을 보는 척하는 여자 하나. 학교 맞은편 골목 차 안에서 대기 중인 남자 하나. 총 3명. 팀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습니다. 귓속 통신기를 켭니다. 팀장님, 타겟 3명 확인. 위치 전송합니다. 확인. 우리 팀 2분 거리. 움직이지 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학교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우야. 민수야. 오후 1시 50분 학예회 시작 10분 전. 학부모들이 강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와 민수도 들어갑니다. 그때 검은 점퍼 남자가 움직입니다. 학교 정문 쪽으로. 안 돼.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귓속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진, 움직이지 마. 우리가 간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학교 쪽으로 뛰어갑니다. 두꺼운 안경이 흔들립니다. 구부정한 자세도 잊은 채 빠르게 달립니다. 학교 정문 앞 검은 점퍼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제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저기요. 일부러 다듬거리며 말합니다.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비켜요. 아니 여기가 어디죠? 길을 잃어서. 비키라고요. 남자가 거칠게 제 어깨를 밀칩니다. 저는 일부러 휘청거리며 남자의 가방을 잡습니다. 가방이 땅에 떨어지고 안에 든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제 눈이 그것을 포착합니다. 소형 폭발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가 저를 밀쳐내려는 순간 뒤에서 2명의 요원이 나타나 남자를 제압합니다. 국정원이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바라보고 학교에서 경비원이 뛰어나옵니다.
저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사라지려는 순간. 수진아?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천천히 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서 계십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내가 여기 왜? 말문이 막힙니다. 저기 학예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왔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봅니다. 저는 엄마? 민수가 시어머니 옆에 나타납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죠. 여보, 너 왜 여기? 나는 그냥. 그때 지우가 강당 입구에서 나타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저를 발견한 거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주변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우 엄마야?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말투 좀 들어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죠.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 작고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지우야, 가줘. 제발. 지우야, 엄마는 가달라고. 지우가 소리를 지릅니다. 강당 입구에 있던 학부모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창피함과 분노로. 수진아, 당장 집에 가. 어머님, 창피해 죽겠다. 당장 가라고.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어머니와 딸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죄송해요. 뒤돌아 걸어갑니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들. 저 사람이 지우 엄마래. 저러니까 애가 불쌍하지. 집안이 좀 그런가 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학교를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귓속 통신기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진 괜찮아? 타겟 3명 모두 확보했어. 가족들 안전해. 네, 신분 노출은 안 됐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혀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지켰지만 딸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오후 5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어머니와 민수, 지우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랭한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십니다. 수진아, 앉아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십니다. 오늘 정말 창피했어.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다 봤어. 지우 친구 엄마들도 다 봤고. 우리 집 며느리가 저 모양이라는 걸. 어머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도 없고. 오지 말라는 데를 왜 온 거야?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들을 지키려고. 폭탄 테러를 막으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죄송해요. 그 말뿐입니다. 엄마, 됐어요. 그만하세요. 민수가 말립니다. 뭐가 됐어? 아들아, 너도 창피하지 않았어? 지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하지만 나는 정말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그 순간 지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울었던 거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지우야. 친구들이 다 비웃었어요. 너희 엄마 좀 이상하지 않니? 그 말 들을 때마다 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미안해. 지우야. 미안하면 뭐해요? 엄마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잖아. 지우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말리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놀림받는지. 엄마 때문에. 그래도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없었으면.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지우가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문을 쾅 닫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십니다. 너도 들었지? 지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말도 제대로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15년째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안 변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이게 제 임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들이 안전하니까. 하지만 말할 수 없죠. 에휴. 방에 들어가 봐.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라고. 지금 내 얼굴 보기도 싫어.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을 뚫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우야. 민수야. 어머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어둠이 방을 채우고 저는 그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팀장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수고했어. 내 덕분에 가족들 무사했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야. 조직이 아직 움직이고 있어. 계속 경계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계속 경계하라고.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문득 서랍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 숨겨둔 국정원 배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배지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국정원 해외파 특수요원 한수진. 이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고 테러 조직을 소탕하고 대한민국을 지켰던 요원. 하지만 지금은 바보 며느리. 배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는지. 하지만 그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 지우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들. 저는 배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갑니다. 하계회 사건 이후 일주일.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시어머니께서는 필요한 말 외엔 아예 말을 걸지 않으십니다. 민수만이 가끔 괜찮아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지만 그 손길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문자입니다. 오늘 저녁 6시 큰 집에서 가족 모임. 음식 준비 도와야 하니 5시까지 와. 큰 집. 민수의 형님 댁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남이죠. 가족 모임이라면 시댁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 가장 가기 싫은 자리입니다. 여보, 엄마한테 문자 왔어? 민수가 거실에서 묻습니다. 응. 오늘 큰 집에서 모임이래. 아, 맞다. 형님 승진 축하 모임이지. 준비 많이 해야겠네. 민수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제 가슴은 무겁습니다. 형님 승진 축하. 큰형님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큰형수님은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뛰어나시죠. 그 집에 가면 항상 비교당합니다. 큰 며느리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작은 며느리는 오후 4시 외출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입니다. 수수한 옷에 두꺼운 안경.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수진아, 빨리 가자. 늦으면 또 혼난다. 민수가 재촉합니다. 큰 집은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입니다.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 주택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큰형수님이 문을 엽니다. 넘어왔어요? 들어와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명품 원피스에 완벽한 화장. 안녕하세요, 형수님. 어머니는 안쪽에 계세요. 수진 씨 부엌 와서 도와줘요. 네. 넓은 거실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내외 시누이 그리고 조카들까지. 아, 민수 왔구나. 형님 승진 축하드려요. 고맙다. 근데 수진이는? 부엌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 수진이가 요리는 좀 하나? 작은 형님의 한마디에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왔어? 저기 채소 좀 썰어. 네. 도마 앞에 서서 채소를 써는데 큰형수님이 옆에서 지켜보십니다. 수진 씨 채 썰기 할 줄 알아요? 네. 할게요. 서툰 척 천천히 칼을 움직입니다. 사실 군 특수부대 격투훈련 때 칼 다루는 건 완벽하게 배웠지만 그걸 보여줄 순 없죠. 어머 너무 두껍게 써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에휴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내가 할게요. 큰형수님이 칼을 가져갑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십니다. 큰 며느리가 하는 거 봐.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야. 네, 넌 15년을 살았는데도 왜 안 늘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1시간 후 음식이 준비되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앉습니다. 늘 그렇듯 구석 자리예요. 자, 형님 승진 축하합니다. 큰형님을 중심으로 건배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형님은 정말 대단하셔. 이번에 임원 되셨잖아요. 민수가 말합니다. 민수 형도 곧 승진하실 거예요. 조카가 말하자 거실에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15년째 대리입니다. 승진해서 계속 누락됐죠. 뭐? 열심히 하고 있어. 민수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들아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형은 벌써 임원인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잖아. 형수는 능력도 있고. 그 순간 시선이 제게 향합니다. 며느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 보면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승승장구하던데. 칼로 찌르는 듯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그건 수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말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내가 사회생활도 못하고 인맥도 없고 남편 뒷바라지도 못하면 누가 도와줘?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큰 며느리 좀 봐. 남편 일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형이 저렇게 승진하는 거지. 큰형수님이 겸손하게 웃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아니야.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지. 그리고 저를 보십니다. 작은 며느리도 좀 배워야 하는데.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립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근데 수진 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작은 형님의 부인이 묻습니다. 저는 집에서만 있어요. 아이도 다 컸는데 뭐라도 하지 그래요? 저는 말을 좀 똑바로 하지. 맨날 더듬거리고. 작은 형님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귀가 뜨거워집니다. 수진이는 원래 그래. 15년째 그 모양이야.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십니다. 에휴 우리 아들이 왜 저런 여자랑. 말끝을 흐리시지만 다들 압니다. 결혼을 했는지.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죠. 형제들과 어머니 앞에서.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요.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조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죠. 작은 아빠 부인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응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엄마는 저러면 안 된다며. 어린 조카들조차.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을 봅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제 얼굴.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이게 나야? 국정원 최정예 요원 한수진은 어디 갔을까요? 테러리스트들도 두려워했던 그 요원은 지금은 이렇게 화장실에서 숨어 울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조직 움직임 재포착. 이번 주 내 제시도 가능성. 가족 경호 지속. 저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큰형수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며느리야 넌 정말 복 받은 거야. 능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어머님 과찬이세요. 아니야. 사실이지. 작은 며느리하고 비교하면
에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 어머님, 우리 민수가 불쌍해.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지금이라도 이혼하라고 할까봐. 심장이 멈춥니다. 이혼? 어머님, 그래도 수진 씨가 착하잖아요. 착한 게 뭐가 중요해? 살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지경이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뒤돌아 복도 끝으로 갑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난간을 붙잡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혼. 혼자 사는 게 나아. 15년간 지켜온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조직이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떠나면 이 가족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1시간 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여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응? 오늘. 미안해. 내가 좀 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저러시고 지우는 너를 피하고. 알아. 수진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당신을 지켜야 해. 조직이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 하지만 말할 수 없죠.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수는 거실에 남고 저는 혼자 침대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국정원 배지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팀장님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수진, 긴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무슨 일입니까? 조직이 움직였어. 타겟은 내 남편. 이번엔 진짜야.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 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준비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입니다. 준비하라고. 어떻게? 민수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들은 절 떠나길 바라고 조직은 가족을 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손이 떨립니다. 배지를 꽉 쥡니다. 결정해야 해. 이제 며느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요원으로 나설 것인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견뎌야 합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어젯밤 팀장님의 경고 때문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번 주 내에 움직인다. 민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엄마. 방문이 열리고 12살 막내 아들 준서가 뛰어들어옵니다. 준서야. 학교 안 가? 엄마, 오늘 토요일이잖아. 아, 맞다. 요일 감각도 없어졌네요. 그래. 그랬구나. 준서가 제 옆에 앉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순수한 우리 아들이죠. 엄마, 왜 울었어? 응? 엄마, 안 울었어. 거짓말. 눈 빨개. 준서가 제 손을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죠. 엄마, 어제 큰 집에서 또 혼났어? 아니야. 거짓말. 엄마, 맨날 큰 집 갔다 오면 슬퍼해.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네요.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왜 사과해? 엄마 잘못 없는데. 순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는 나한테 최고야. 할머니가 뭐라 하든 누나가 뭐라 하든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준서야. 엄마, 울지 마. 나 있잖아. 준서가 제 볼에 입을 맞춥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고마워. 준서야. 엄마, 나한테 보여줄 거 있어. 잠깐만. 준서가 방으로 뛰어갑니다. 잠시 후 공책을 들고 와서 제게 펼쳐 보입니다. 학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하기라는 제목이죠. 준서가 쓴 글을 읽습니다.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는 맨날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혼내도 누나가 싫어해도 엄마는 참고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게 진짜 슈퍼히어로 아닌가요? 나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글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준서야. 엄마 선생님이 읽으면서 울었대. 반 친구들도 박수쳤어. 정말? 응. 선생님이 그랬어. 준서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준서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제 품에 안깁니다. 작은 몸이 제 가슴에 꼭 붙어 있습니다. 준서야.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제일 사랑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준서와 함께 거실로 나갑니다. 시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시고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준서야, 밥 먹자. 응.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진아, 오늘 민수 회사 야유회래. 가족들도 같이 가는 거 알지? 심장이 덜컥합니다. 네? 회사 야유회. 가족 동반이래. 준비해. 언제요? 오후 2시. 서울 근교 펜션이래. 오늘. 야유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팀장님 말이 떠오릅니다. 이번 주 내에 움직인다. 어머님. 저는 집에 있을게요. 뭔 소리야? 가족 행사인데 며느리가 안 가? 그게. 또 그 모양으로 창피 주려고? 이번엔 제대로 해. 옷도 좀 신경 쓰고. 하지만. 말 많아. 준비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팀장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오후 2시 남편 회사 야유회. 서울 근교 펜션. 가족 동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답장이 바로 옵니다. 확인. 주변 경호 배치할게. 하지만 너도 경계 태세 유지해. 신분 노출 최소화. 한숨을 쉽니다. 또 연기를 해야 하는구나. 오후 1시 모두 외출 준비를 합니다.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나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거야. 응. 수진아, 너도 좀 즐겨.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 그래. 지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제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지우야, 엄마랑 같이. 싫어요. 나 할머니 옆에 앉을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누나, 엄마 욕하지 마. 준서가 지우에게 소리칩니다. 준서야, 넌 가만 있어. 안 가만 있어.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준서야, 됐어. 제가 말리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나가 엄마 싫어하는 거 나 다 알아. 엄마 맨날 슬퍼하는 거 봤어. 준서. 그만해. 민수가 준서를 말립니다. 가자. 늦겠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차에 탑니다. 앞좌석엔 민수와 시어머니, 뒷좌석엔 저와 준서, 지우. 지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서울을 벗어나 근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계속 경계합니다. 뒤따라오는 차량은 없는지,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1시간 후 펜션에 도착합니다. 넓은 잔디밭에 회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민수의 후배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왔어. 다들 모였나?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럼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야죠. 민수가 시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저기, 저 사람이 박 과장 부인이야? 응. 좀 이상하지? 말투도 어눌하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합니다. 늘 듣던 소리죠. 준서가 제 손을 더 꽉 잡아줍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응. 괜찮아.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야유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을 계속 훑습니다. 펜션 입구, 주차장, 숲길. 그때 제 눈에 포착됩니다.
주차장 끝 검은색 SUV 한 대.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귓속에 작은 통신기를 꽂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팀장님 수상 차량 포착. 주차장 끝 검은색 SUV. 확인. 우리 요원이 아니야. 조직일 가능성 높아. 어떻게 하죠? 일단 관찰. 움직이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저를 부릅니다. 응? 왜 그래? 멍하니. 아니야. 괜찮아. 음식 좀 먹어. 여기 김밥 맛있어. 응. 김밥을 받아 먹는 척하지만 눈은 계속 그 차량을 주시합니다. 오후 3시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가족 대항 게임을 할 겁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칩니다. 가족끼리 한 팀이 되어서 릴레이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민수야, 우리도 해야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어머니. 재미있겠어요? 지우, 준서 가자. 가족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수진아, 너도 와. 나는. 왜? 안 할 거야? 저는 잘 못해서. 에휴, 그러니까 맨날 뒤처지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십니다. 엄마 같이 가. 준서가 제 손을 잡아 끕니다. 준서야. 엄마도 해야 돼. 우리 팀이야. 준서의 순수한 눈빛을 참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엄마가 할게. 일어나서 게임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주차장을 주시합니다. SUV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펜션 쪽으로. 움직였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장애물 릴레이죠. 다른 가족들이 빠르게 뛰어가는데 제 차례가 됩니다. 수진 씨 빨리. 민수가 소리칩니다.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천천히 뛰어갑니다. 에이, 저러니까 꼴찌지. 박 과장 부인 좀 빨리 뛰지 그래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SUV에서 2명의 남자가 내립니다. 2명. 무기는? 남자들이 펜션 건물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저쪽은 화장실 방향. 게임이 끝나고 저희 팀은 당연히 꼴찌입니다. 에휴, 엄마 때문에 졌잖아. 지우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미안해. 괜찮아, 수진아. 게임일 뿐이야. 민수가 위로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민수야,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수가 일어섭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화장실. 저 남자들이 간 곳. 여보. 왜? 나도 같이 갈게.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는데. 아니, 그냥. 같이. 민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괜찮아. 금방 올게. 민수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뒤따라갑니다. 수진아, 어디가? 시어머니께서 묻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습니다. 화장실 건물로 가는 길목. 민수가 코너를 돕니다. 그리고 민수의 비명이 들립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두꺼운 안경을 벗어 던집니다. 코너를 돌아 달려갑니다. 2명의 남자가 민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입을 막고 다른 한 명은 주사기를 꺼내고. 제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남자들이 놀라 저를 돌아봅니다. 뭐야, 이 여자? 주사기를 든 남자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큰 실수죠. 3초 만에 제압합니다.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민수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칼을 꺼냅니다. 민수를 밀치고 제게 달려듭니다. 칼을 피해 옆으로 돌고 남자의 팔을 잡아 꺾습니다. 찰칵. 남자의 팔이 꺾이는 소리. 으악. 2 남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걸린 시간 10초. 민수가 벽에 기대어 저를 바라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수진아?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준서입니다. 엄마. 준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봅니다.
엄마, 이게? 민수도 준서도 저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제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 그리고 예리한 눈빛으로 서 있는 저. 더 이상 바보 며느리가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저 나쁜 사람들을. 준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 국정원 요원 3명이 나타나 쓰러진 남자들을 제압합니다. 한수진 요원 상황 종료. 가족들 안전 확인. 즉시 이동 조치 필요합니다. 팀장 강태윤이 나타납니다. 수진 신분 노출됐어? 네. 민수가 제게 다가옵니다. 수진아,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요원? 너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여보, 나는. 민수 씨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팀장이 재촉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세요? 국정원입니다. 부인. 아니 한수진 요원은 저희 소속입니다. 국정원? 수진이가? 민수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부인은 15년간 당신과 가족을 보호해왔습니다. 15년?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서 무슨 일이? 시어머니와 지우가 나타납니다. 상황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안경을 벗은 저. 수진아? 시어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구부정한 자세도 없고 흐릿한 눈빛도 없습니다. 어머님. 내가? 지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엄마? 지우야. 모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원들이 저희를 호위하며 펜션 밖으로 안내합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대기 중입니다. 타주세요.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 탑니다. 저는 맨 뒤에 앉고 팀장이 제 옆에 앉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민수가 앞좌석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수진아, 설명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뭐야? 너는 바보가 아니었어? 말 더듬는 것도 집안일 못하는 것도 다 연기였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가득한 목소리죠. 여보, 대답해. 다 연기였냐고. 네. 침묵이 흐릅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세상에. 15년 동안 우릴. 어머님 저는. 닥쳐. 시어머니의 고함에 차 안이 얼어붙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바보 며느리인 척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무슨... 어머님. 팀장이 끼어듭니다. 한수진 요원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킨다고? 뭘 지켜? 북한 영계 테러 조직으로부터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북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네. 15년 전 한수진 요원이 중동에서 소탕한 테러 조직의 잔당들이 복수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수진 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민수 씨와 결혼했죠. 그럼 결혼도 임무였어? 민수가 저를 바라봅니다. 아니야. 여보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이야? 결혼은 진심이었어. 당신을 사랑한 것도 지우와 준서를 낳은 것도 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나를 속인 거잖아. 민수가 소리칩니다. 15년 동안 나는 무능한 아내를 둔 한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한테 혼날 때마다 지우가 너를 부끄러워할 때마다 나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했어. 여보.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 너는 국정원 요원이었고 나는 보호받아야 할 무능한 사람이었고.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나는 남자야. 가장이야.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런데 지켜진 사람이었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차가 멈춥니다. 서울 외곽의 안가입니다. 국정원 보호시설이죠. 모두 내리세요. 요원들의 안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거실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팀장이 앞에 섭니다. 지금부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자료들이 보입니다. 15년 전 한수진 요원은 중동에서 활동하던 테러 조직 붉은 매를 소탕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리더 아들이 복수를 맹세했죠. 화면에 흉악한 남자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수진 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민수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민수가 묻습니다. 15년 전 당신들이 만났을 때죠. 그럼 처음부터?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민수 씨를 타겟으로 잡으면서 왜 나를? 당신이 한수진 요원과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들은 복수를 위해 수진 요원이 사랑하는 사람을 노렸습니다. 민수가 주저앉습니다. 그럼 나 때문에?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제가 무릎을 꿇고 민수 앞에 앉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서 지키고 싶었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15년 동안 바보인 척했어? 네, 나를. 우리를 그렇게까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지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거짓말쟁이. 지우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15년 동안 우릴 속였잖아. 지우야, 엄마는. 나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학교에서 창피당하고. 지우가 울먹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연기였어? 엄마는 멀쩡했는데 일부러 그랬어? 지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설명해봐. 왜 나를 15년 동안 괴롭힌 거야? 괴롭힌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지킨다고? 나는 지켜달라고 안 했어. 차라리 정상적인 엄마가 필요했어. 칼로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지우야. 엄마 싫어. 이제 엄마 안 믿어. 지우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문을 쾅 닫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십니다. 15년 동안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어머님, 내가 얼마나 너를 무시했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했다는 거잖아. 내가 요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 어머님, 그건. 닥쳐.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거짓말로 15년을 산 사람. 시어머니께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찰싹. 뺨을 때리십니다. 머리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민수가 말리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 같은 년은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어머님. 나가라고. 우리 가족 위험하게 만들고 15년 동안 속이고. 넌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수가 시어머니를 말립니다. 아들아, 넌 왜 이 여자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 여자가 우릴 속인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준서가 제 앞에 섭니다.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세요. 준서야, 비켜. 싫어요. 엄마는 우릴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는 슈퍼히어로예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우릴 지켜준 거예요. 준서야. 나는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힘들어도 참은 거. 준서가 저를 껴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준서야. 고마워. 팀장이 다가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뭘요? 민수가 묻습니다.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모두 신분을 바꿔서 이주하거나 아니면 한수진 요원이 가족과 떨어지는 겁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떨어진다고? 네. 조직이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수진 요원은 가족과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그건
민수가 저를 봅니다. 어떻게 할래, 수진아? 저는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저를 원망하는 시어머니, 배신감에 가득 찬 민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지우, 그리고 저를 꼭 안고 있는 준서. 저는 그날 밤 저희는 안가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다른 방을 배정받았죠.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까? 가족과 떨어지는 것.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들이 위험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팀장님입니다. 수진 상황 보고야. 네. 조직 리더가 한국에 입국했어. 3일 내로 움직일 거야. 3일. 네. 그 전에 결정해야 해. 가족과 함께 도피할지 아니면 혼자 남을지. 미안해, 수진. 하지만 선택해야 해.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습니다. 벽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15년 동안 속았는데. 하지만 수진이도. 아들아, 정신 차려. 그 여자는 우릴 이용한 거야. 이용한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지킨다고 위험하게 만들어? 그게 말이 돼? 민수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회의가 열립니다. 팀장이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족 모두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신분을 바꿔 이주합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던 집은? 직장은? 학교는? 민수가 묻습니다.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두 번째, 한수진 요원만 떠나고 가족은 경호를 받으며 일상을 유지합니다. 그럼 수진이는? 조직이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접촉 금지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1년이나.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세 번째는 팀장이 잠시 멈춥니다. 한수진 요원이 조직을 직접 소탕하는 겁니다. 직접? 네. 가장 빠르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놀라서 소리칩니다.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저는 훈련받은 요원입니다. 요원이면 뭐해. 죽으면 끝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보. 나는 화났어. 15년 동안 속은 것도 내가 무능하게 느껴진 것도. 다 화나. 민수가 저를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내야. 지우와 준서의 엄마고. 죽게 할 순 없어. 눈물이 핑 돕니다.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모르겠다. 며느리가 뭘 하든. 이미 우리 가족은 망가졌어. 어머님. 15년 동안 쌓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이제 뭘 믿어야 할지.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요원 한 명이 급히 들어옵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민수 씨 직장에서 연락 왔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내일 출근하셔야 한대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안 가면 해고될 수 있다고. 민수가 고개를 듭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민수 씨 위험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을 순 없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여보, 안 돼. 수진아. 민수가 저를 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국정원 요원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없어. 하지만 가장이야. 돈을 벌어야 해. 하지만 괜찮아. 경호를 붙여주겠다고 했잖아. 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경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합니다. 경호팀 3명이 동행하죠. 저는 안가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오전 10시 민수가 회사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경호팀이 식당까지 함께 갑니다. 오후 3시 회의 중. 모두 정상입니다.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 민수가 회사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수진 남편분 곧 안가로 돌아옵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통신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타겟 소실. 반복 타겟 소실. 뭐라고? 팀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30초 후 다시 들어왔을 때 타겟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민수? 경호팀 즉시 수색. 팀장이 소리칩니다. 저는 달려나갑니다. 수진, 어디가? 남편한테 가야 해. 안 돼. 지금 가면 함정일수. 상관없어. 차에 뛰어타고 출발합니다. 30분 후 민수 회사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뭔가 찾았어요? 아무것도. CCTV도 모두 작동이 멈췄습니다. 증거는? 이것만. 요원이 바닥에서 주운 물건을 보여줍니다. 민수의 휴대폰. 화면이 깨져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차가운 남자 목소리입니다. 누구세요? 15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 남편을 잡았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한 거야?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내가 오지 않으면. 어디 있어? 말해. 3일 후 장소를 알려줄게. 혼자 와. 경찰이나 국정원 데려오면 남편은 죽어. 기다려. 전화가 끊깁니다.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민수. 미안해. 내 잘못이야. 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수진 정신 차려. 아직 기회가 있어. 어떻게요? 3일 안에. 우리가 추적할게. 통화 내용 분석하면. 안 돼요. 그들은 프로예요.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가야 해요. 3일 후 혼자. 그건 자살행위야. 하지만 민수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일어섭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요원의 눈빛으로. 팀장님 3일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수진. 장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안가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와 지우, 준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는? 왜 안 왔어? 시어머니께서 묻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납치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립니다. 뭐라고? 조직이 민수를 납치했습니다. 3일 후 연락이 올 거예요. 세상에.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주저앉으십니다. 지우가 저를 노려봅니다. 엄마 때문이잖아. 지우야. 엄마가 요원이 아니었으면 아빠는 안전했을 거야. 엄마 때문에 아빠가. 지우가 울먹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빠가 돌아와? 미안하다고 해결돼? 지우야, 엄마가 꼭 구해올게. 어떻게? 엄마 혼자? 응. 죽을 수도 있잖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빠도 없어지고. 엄마마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 지우야. 저는 딸을 끌어안습니다. 지우가 제 품에서 울부짖습니다. 싫어. 엄마 가지 마. 아빠도 엄마도 잃기 싫어. 걱정 마. 엄마가 꼭 아빠 데려올게. 꼭. 준서도 제게 달려와 안깁니다. 엄마 약속해요. 아빠 데려오고 꼭 돌아와요. 그래. 약속할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수진아. 내 어머님. 우리 아들. 부탁한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부탁하십니다.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비를 점검합니다. 권총, 칼, 통신장비, 방탄복. 15년 만에 다시 입는 전투복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바보 며느리는 없습니다. 국정원 최정예 요원 한수진만 있을 뿐이죠. 민수. 기다려. 내가 꼭 구할게.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72시간 후 핸드폰이 울립니다. 같은 번호입니다. 한수진.
장소를 알려줘. 인천 남동공단 폐공장. 3번 창고. 1시간 안에 와. 혼자. 남편은 무사해? 지금은. 하지만 내가 늦으면 전화가 끊깁니다. 팀장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 우리 팀도 안 됩니다. 혼자 가야 해요. 하지만 팀장님, 15년 전 제가 어떤 요원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알아. 하지만 상대는 최소 10명이야. 괜찮습니다. 저는 전투복을 입고 장비를 챙깁니다. 거실로 나가자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마. 준서가 달려와 저를 안습니다. 꼭 돌아와요. 아빠랑 같이. 그럼. 약속했잖아. 지우가 다가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지우야. 엄마가 정말 우릴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 이제 알아요. 지우가 저를 꼭 안습니다. 엄마 꼭 살아서 와요. 그럴게. 우리 딸.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십니다. 수진아. 어머님. 미안하다. 15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어머님, 우리 아들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꼭 살아 돌아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우해 줄게. 저는 시어머니를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돌아오겠습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백미러로 가족들을 봅니다. 손을 흔드는 준서, 눈물 흘리는 지우, 기도하시는 시어머니. 꼭 돌아간다. 우리 가족에게. 40분 후 인천 남동공단에 도착합니다. 어두운 밤 버려진 공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3번 창고.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권총을 장전하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그 아래 의자에 묶인 민수. 여보. 달려가려는 순간 불이 켜집니다. 주변에서 10명의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모두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수진. 중앙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40대 중반, 차가운 눈빛의 남자. 15년을 기다렸다. 너는 압둘라의 아들 카림이다. 15년 전 제가 제거한 테러 조직 리더의 아들. 남편을 놔줘. 그러지. 대신 카림이 권총을 꺼내 제 머리를 겨냅니다. 내가 죽으면. 좋아. 남편을 먼저 풀어줘. 미쳤어? 넌 무기를 버려. 남편을 먼저 풀어주면 버릴게. 안 돼. 민수가 소리칩니다. 수진아, 도망가. 날 두고 도망가. 여보. 나는 괜찮아. 내가 살아야 애들이. 닥쳐. 카림이 민수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남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무기를 버릴게. 대신 남편은 풀어줘. 권총을 바닥에 놓습니다. 칼도 내려놓습니다. 좋아. 그럼. 카림이 부하에게 신호합니다. 부하가 민수를 풀어줍니다. 여보, 빨리 나가. 하지만. 가라고.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잘했어, 한수진. 이제 내 차례야. 카림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대기. 뒤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국정원 요원 20명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국정원이다. 무기를 버려. 이런. 카림이 저에게 총을 쏩니다. 총알이 날아옵니다. 저는 옆으로 구르며 피합니다. 동시에 바닥에 권총을 집어듭니다. 탕. 카림의 총을 맞춰 떨어뜨립니다. 주변 부하들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15년 전의 그 요원입니다. 3초 만에 앞에 2명을 제압합니다. 5초 만에 왼쪽에 3명을 쓰러뜨립니다. 10초 만에 카림만 남습니다. 카림이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칼을 피하고 손목을 잡아 꺾습니다. 찰칵. 카림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끝났어. 주변에 쓰러진 10명의 테러범들. 국정원 요원들이 그들을 제압합니다. 저는 민수에게 달려갑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아. 민수가 저를 안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진아, 미안해. 15년 동안.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2주 후, 모든 테러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조직은 완전히 소탕되었죠.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민수가 묻습니다. 응. 조직은 완전히 사라졌어. 그럼 이제 넌 국정원을 그만뒀어. 모두 저를 봅니다. 진짜? 응. 15년이면 충분해. 이제는 진짜 엄마로 진짜 며느리로 살고 싶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십니다. 수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15년 동안 바보인 척하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대우할게. 우리 집의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지우가 제 옆에 앉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지우야, 친구들한테 다 말했어. 우리 엄마가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다들 부러워해. 지우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이제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준서가 제 무릎에 앉습니다. 나 말했잖아. 엄마는 슈퍼히어로라고. 맞아. 엄마는 진짜 슈퍼히어로였어. 민수가 저를 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15년 동안 날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민수가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내가 진짜 가장으로. 우리 함께 지키자. 이 가족을. 저희는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평화입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두꺼운 안경도 없고 구부정한 자세도 없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능숙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수진아, 뭐 도와줄까?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십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졌네. 사실 원래 할 줄 알았어요. 알아? 15년 동안 일부러 서툰 척했지. 시어머니께서 웃으십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긴 웃음이죠. 수진아. 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고. 어머님,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15년 동안 며느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어머님이 이제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무슨 냄새야? 엄마 요리하는 거?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교복을 입은 깔끔한 모습이죠. 응. 오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와, 대박. 엄마 요리 최고야.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대. 정말? 좋지. 엄마가 간식 준비할게. 고마워, 엄마. 친구들이 엄마 보고 싶대. 진짜 요원이었는지. 지우야, 그건 비밀이라니까. 알아. 근데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지우가 제 볼에 뽀뽀하고 학교로 갑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 준서가 거실에서 뛰어나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하는 날이야. 무슨 발표? 내 꿈 발표. 나 국정원 요원 되고 싶어. 정말? 응. 엄마처럼 멋진 요원. 준서가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국정원 들어가려면 똑똑해야 해. 응. 엄마가 가르쳐줘. 그럼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준서를 안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립니다. 팀장님입니다. 수진, 잘 지내? 네, 팀장님. 덕분에 잘 지내요. 좋아 보이네.
목소리가 밝아졌어. 15년 만에 제대로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래. 근데 수진. 네? 정말 안 돌아올 거야? 우리 팀은 언제든 환영이야. 잠시 생각합니다. 국정원. 그곳은 제 삶의 큰 부분이었죠. 하지만. 아니에요, 팀장님. 이제 저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며느리예요. 그게 제 진짜 자리예요. 알겠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면. 고맙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앨범을 보고 계십니다. 어머님 뭐 보세요? 아, 옛날 사진. 내 결혼식 사진도 있네. 앨범을 함께 봅니다. 15년 전 결혼식 사진. 두꺼운 안경을 쓴 제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거구나.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십니다. 네, 미안해요. 아니야. 이제는 이해해. 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다음 페이지에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저. 이때도 힘들었겠다. 아기 키우면서 요원 일도 하고. 괜찮았어요. 지우가 너무 예뻐서. 다음은 준서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15년을 그렇게 산 거구나. 네, 제 선택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앨범을 덮으십니다. 수진아. 네? 너는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아니, 대단한 여자야. 어머님. 15년 동안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도 우리를 지켰잖아.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자랑할게. 우리 집안의 자랑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합니다.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입니다. 어서와 여보. 저는 현관으로 나가 민수를 맞이합니다. 민수가 저를 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 승진했어. 드디어 과장에서 차장으로. 정말? 축하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뭘. 너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어. 내 아내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거. 그게 나한테 큰 힘이 됐어. 민수가 웃습니다. 이제 나도 당당해. 내 아내는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이니까. 여보. 사랑해, 수진아. 15년 동안 날 지켜줘서. 그리고 이제 함께 해줘서. 저희는 그렇게 앉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승진했대. 지우가 환호합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빠. 준서도 박수를 칩니다. 고맙다, 애들. 그리고 민수가 저를 봅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뭘. 모든 게. 1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 정말 복 받았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우리 가족. 네. 모두가 대답합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가족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입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베란다로 나갑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어. 두꺼운 안경을 쓰고 말을 더듬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뭐해? 준서가 옆에 섭니다. 별 보고 있어. 엄마 나 질문 있어. 뭔데? 15년 동안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그럼 왜 했어? 너희가 있었으니까. 지우도 준서도 아빠도 할머니도. 다 내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어? 응.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 준서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지켜줘서. 천만에. 엄마는 당연한 일 한 거야. 엄마는 정말 슈퍼히어로야.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준서를 안고 별을 봅니다. 그때 민수와 지우 시어머니께서도 나오십니다. 다들 여기 있었네. 별 보고 있었어요. 우와, 별 진짜 많다. 지우가 감탄합니다. 가족 모두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봅니다.
저 별처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도 오래오래 빛나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어머님. 수진아. 네? 15년 동안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십니다. 민수가 제 다른 손을 잡고 지우와 준서가 앞에서 저를 안습니다. 가족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거야. 내가 15년 동안 지키고 싶었던 게.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행복한 눈물이죠. 3개월 후. 큰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당당하게 차를 타고 갑니다. 큰 집 현관 앞 큰형수님이 저를 반깁니다. 어머 수진 씨. 안녕하세요 형수님. 소문 들었어요.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네, 그랬었죠. 세상에. 정말 대단하세요. 큰형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친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진이 왔네. 국정원 요원이었다며? 와 진짜 멋있다. 모두가 저를 반깁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진아 여기 앉아. 시어머니께서 제 옆자리를 가리키십니다. 상석 옆자리죠.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 우리 며느리가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어머님.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고.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웃으십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수진 씨 요원 생활 이야기 좀 해줘요. 네 뭐. 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동에서의 임무 테러 조직 소탕 그리고 15년간의 가족 보호. 모두가 숨죽여 듣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구나. 가족을 위해. 이해와 존경이 담긴 눈빛들입니다.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갑니다. 민수가 따라 나옵니다. 어때? 기분. 신기해. 이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한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민수가 저를 안습니다. 수진아. 응?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짜 모습으로. 그래. 이제는 진짜 나로. 저희는 그렇게 서서 석양을 봅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15년간의 어둠 끝에 찾아온 빛.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보 며느리가 아닙니다. 국정원 요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수진.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준서는 국정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엄마처럼 될 거야. 민수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시어머니께서는 친구 모임에서 저를 자랑하십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특별해. 그리고 저는 평범한 주부로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며느리로. 하지만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15년. 길었지만 후회 없어.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행복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기나 멋진 전투복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바보 며느리가 아닌 진짜 나로 사는 아침. 저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